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5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그 다음에 공탁을 하는데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되죠?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X네요.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보정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특수법인도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보통 1년짜리 가입하죠. 1년 만기 끝나면 만료 후 15일 이내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즉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암기 프린트 49번에 15일 정리되어 있죠.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토지,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죠. 매무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 행위입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 행위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알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금쟁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가격을 속이는 것, 거짓된 은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쟁이죠. 3번 금쟁이고 4번 개업공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예, 직접 거래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되고요.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데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대리인도 해당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쟁이가 아닌 것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샀다 파는 것도 안 되고 실장, 소속공개사, 보조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애인 명의로 샀다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모든 자금 집행 등은 배우자 명의로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예를 들면 부인이 친정에서 돈 가져와 가지고 사는 거 중개하는 거는 상관없죠. 예,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자, 19번입니다. 교육인데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3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경우 2개월 거래사고 예방교육 7일 전까지 X네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죠.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및 교육 내용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이 X네요.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3번이 X 정답이 되겠네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이 고용관계가 종료 신고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요 3개가 사전교육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가운데 3개가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경우에도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이죠. 일종의. 자, 그래서 19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다. 예,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2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옳은 내용이네요.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틀린 내용을 고르는 거죠. 틀린 내용.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일단.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요. 지금은 보고라고 하지 않고 전부 통보라고 합니다. 통보. 그래서 자격 취소를 한 경우에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어쨌든 틀렸습니다. 이게 2023년에 바뀌었죠.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보고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5일 이내 통보하는데 단 자격 취소만 통보합니다. 자격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4번 명백하게 X입니다. 5번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 정지가 이중소속도 자격 정지 사유죠.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